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서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감은 굉장히 커집니다. 결국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매긴다는 것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진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EU 유럽연합에 대한 25% 관세는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캐나다나 멕시코에도 25% 관세고 중국에는 추가로 10% 관세 이러니까 EU에도 25% 관세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은요, 유럽 특히 유럽연합하고는 동맹관계를 확실히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입니다. 급박하다라고 하더라도 25% 관세를 매기면서 협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보편관세가 10 내지 20%라고 하니까 그 언저리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 25%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25% 관세를 매기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동안 멕시코나 캐나다에 25%를 매길 때는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캐나다의 국경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도 많이 넘어오고 마약도 엄청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미국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았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못 넘어오게 해당국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마약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안보에 절대적으로 위협을 주니까 25% 관세라는 걸 내세워서 협상의 키워드로 삼았죠. 그런데 유럽의 25%는 공포감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캐나다의 멕시코 관세 발효일을요 연장했습니다. 3월 달에 이게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4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한 달 연장했습니다. 3월 4일에서 4월 2일로. 이것은 시장에 약간의 훈풍은 좋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어떤 카드다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심어준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시장에서는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 대한 관세 25%는요 시장에 사실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줬어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20%에서 25% 이상. 상호 관세도 상대국에 따라서 관세 차이만큼 부과하겠다는 거. 이것도 위협적이고 보편 관세도 10에서 20%도 위협적이지만 이게 국가별 관세 중에 EU에 대한 관세 25%가 더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의 주식입니다. 잘 올라갔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좀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떨어진 거 많이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니까 쭉 미끄러졌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25%는 다른 곳의 25%하고 다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통 우방이고요. 또 미국의 많은 소비재가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다우산업은 0.43%가 떨어졌고요. 188.04에 빠져서 43,433.12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캐나다에 대한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시킨 거. 한 달 유예시킨 게 아마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쳐서 덜 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똑같은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유럽에 대한 관세가 25% 매겨지니까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마감은요 0.01% 오르는 것 뭐 오르지도 않았죠. 0.81%가 올라서 5,956.0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한 달 미뤄진 게 확실히 여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기는 0.23% 올라서 48.87이 올랐거든요. 19,075.26으로 마감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세 발표하자마자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반등을 해서 맞췄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위협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감은 와, 뭐 이렇게까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포감이 가득했다.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요. 시장 전체에 앞으로 영향을 계속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세계 경제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대로 시행은 안 되겠죠. 지금은 협상용 카드로 계속 내세우겠죠. 국가별로 관세도 25% 이상, 중국에 대한 관세는 추가로 10%, 품목별 관세는 뭐 25%가 기본인데 반도체나 의약품은 25% 이상 매긴다고 하잖아요. 예, 상호관세도 상대국의 관세 차이만큼 부과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그리고 환율 조정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 내지 20% 매긴다는 것. 야, 진짜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거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나라에도 곧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나요? 전통적인 우방인 EU에 25% 관세를 매길 정도면 대한민국에도 25% 관세를 매기고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자동차에는 타격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해서도 25% 그 이상을 매긴다고 했으니까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 25% 영향을 받을 거고요. 특히 상호관세라고 할 때 우리는 부가가치세 10% 붙잖아요. 정부 보조금은 많이 안 주지만 보조금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장에도 공포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유럽이 전통적인 우방인데도 25% 관세다.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매길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가능성 큽니다. 일단 종목별로 보면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올라가기는 했어요. 2.09% 올라갔습니다. 2.09%. 그래서 4,990.82로 마감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좋아졌다는 의미죠. 엔비디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아진 듯 보입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3.67%가 장중에 올라간 숫자거든요. 장중에. 예, 이게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역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실적이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3.3%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earnings price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3.3%가 더 많으니까. 인공칩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엔비디아의 상황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예, 월스트리트 평균 매출은 380억 5천만 달러 보다가 지금
3%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393억 3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주당 순이익도 0.89달러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0.84달러인데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이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장외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영향은 받겠죠. 영향은 받아서 올라갈 것은 분명하지만 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관세를 매긴 것도 확실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다 올라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올라간 게. 엔비디아는 주가가 좋아서 올라갔지만 애플은 지금 떨어졌습니다. 2.70% 떨어져서 240.36으로 마감했고요.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말입니다. 주가가 야 이거 봐라 할 정도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서 3.96% 떨어져서 300달러가 깨졌습니다. 290.8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올랐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 중에 메타는 2.46% 673.7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아마존도 말입니다. 아마존도 0.68% 올랐습니다. 214.25로 마감했고요. 알파벳은요. 알파벳은 그나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더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1.51% 떨어졌고요. 174.70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달랐습니다. 0.46% 올랐습니다. 399.7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그니피센트 7도 좀 혼란스럽죠. 전체적으로는 좀 빠지는 모양새고요. 올라가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다. AI 거품이 아직 아니다. 거품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당연히 유럽에 대한 이게 관세 폭탄이 테슬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안 그래도 유럽에서 테슬라 자동차 판매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는데 더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반도체는 그나마 영향상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2차 전지나 혹은 자동차 쪽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IT 쪽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U의 관세 장벽 이게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말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에 25% 관세를 매기잖아요. 유럽연합도 미국에 25% 관세를 매길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아마 처절해질 겁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처참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처참한 위기가 세계 경제에도 덮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투자도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요즘 시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요.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현재까지는 관세 자체는 협상 카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매겨질 때는요. 세계 대공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보복의 어떤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 일로 그러면서 경제 위기 더 가면 대공황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질 정도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협상 카드를 가지고 저울질 하는데 이게 한 곳에만 저울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미국 외에 모든 국가하고 저울질을 하잖아요. 그 저울질에서 미국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방어적인 투자 자세를 확실하게 유지해 가야 되는 것. 오늘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